크기랑 모양에 따라서 값도 좀 많이 달라져요.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. 더 커져서 90mm 정도가 된다. 55만 원에서 70만 원, 수백만 원대 거래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. 좀 크게 키우면 쏠쏠하시겠네요. 애벌레 진짜 귀여워요. 아, 그럼요. 몇 cm 정도 자라요? 한 83mm에서 4mm. 7, 80만원까지 갈 수 그쵸. 있는 기네스가 나올 것 같나요?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신 거잖아요. 일상생활이랑 일이랑 네. 구분이 안 되는 지경이 될 것 같거든요.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매 순간 정말 후회가 남지 않게끔 내일 당장 다른 직업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있었던 일만큼은 후회하지 않을까. 좋아하는 일을 네. 직업으로 하신 거잖아요.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된 다음에 이 일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달라졌다거나 뭐 네. 그런 건 없으세요? 아무래도 제 생계를 이제 네. 책임져야 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책임을 갖게 되고 엄청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밥 먹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될까? 또 심지어 작업을 하고 있는데도 이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? 약간 계속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생각을 요구하게 되고 취미로 키웠을 때 몰랐던 점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고 오히려 그런 거에서 또 약간 흥미를 좀 느끼게 되고요. 제가 알 것들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차차 알아가는데 좀 의미를 두고 그 어떻게 보면 취미생활로 계속 했으면 네. 몰랐을 네네네. 부분들을 더 정말. 알게 되니까 네. 더 즐거움이 커지긴 하겠네요. 네, 가장 흔히 알고 계시는 사슴벌레, 넓적사슴벌레. 그 다음으로는 이제 왕사슴벌레. 보시면은 이 친구가 넓적사슴벌레, 이 친구가 왕사슴벌레라고 뿔이 해서 네, 모양이 다르죠. 톱사슴벌레. 얘는 턱이 좀 그냥 앞으로 앞으로 휘어 있죠. 커다란 사이즈의 넓적사슴벌레. 그래서 이 친구가 88mm, 이 친구가 70mm. 크기랑 모양에 따라서 값도 좀 많이 달라져요. 네, 좀 많이 달라져요. 기본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1, 2만 원에서 3, 4만 원까지도 분양가가 나가는데 어느 단위부터 1mm, 1mm 커질 때마다 네. 분양 가격이 좀 많이 달라져요. 이런 88mm거든요. 이제 현재 시장 가격이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로 벌레 한 마리가. 네, 측정이 돼 있고요.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커져서 90mm 정도가 된다 하면은 55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. 수백만 원대 거래가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. 한 마리가요? 네, 좀 크게 키우면 네. 좀 쏠쏠하시겠네요. 어느 순간까지 커지는 거는 좀 이제는 쉽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수준에서 한 1mm 혹은 0.1mm 단위로 넘어가면은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넓적사슴벌레 같은 경우에는 91mm에서 조금 더 넘어가는 사이즈가 네. 현재 기네스로 잡혀 있는데 91.9mm, 92mm, 92.1mm 이 정도 수준 내에서 또 기네스가 다시 뒤바뀌고 결정이 돼요. 기네스가 나올 것 같나요? 기네스에 근접하는 친구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큰 거 같은데요? 30g. 30g. 네. 첫 번째 병에서 30g 정도면은 일단은 매우 양호하다라고 보고 있어요. 한 30만 원짜리는 나오겠네요. 죄송합니다, 사장님이 이게 자식 같은 애들을 돈으로 자꾸 환산해서. 일단은 목표치는 두 번째 병에서 거의 한 35g, 36g 정도까지 그러면 얼마나 자라요? 변동이 조금 있긴 하는 편인데 보통 35g 정도면은 한 90까지는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30만 원짜리가 아니네요. 7, 80만 원까지 갈 수 그렇죠. 있는. 이 친구들이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변해요. 번데기가 막 움직이네. 네. 오늘 오전 중에 이제 번데기가 되는 왕사슴벌레 번데기. 아까 보셨던 저런 애벌레들이 이렇게 번데기가 되는 겁니다. 만져봐도 돼요? 오. 너무 신기하다. 너무 신기해. 브리더라는 게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? 일단은 브리딩이라고 하는 네. 그 단어에서 온 건데 쉽게 설명하면은 동물을 사육하시는 사육사분들 이제 그런 분들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친구들이 번식을 시키고 그 번식한 걸 토대로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좀 더 크게 혹은 다양하게 모습들을 발전시키고 나아가는 것들을 브리더라고 보고 있어요. 곤충 브리더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? 이 분야에 정말 흥미를 느끼셔야 될 것 같고요. 오타쿠, 덕질하는 기질이 있어야 한다. 네. 그런 끈기와 노력이 정말 필요하고 의외로 섬세하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작업인 것 같기도 해요. 저는 이제 애완으로 키우는 그런 네네. 생각을 많이 했는데 농장에서 뭔가를 생산하시는 그런 느낌이네요. 곤충을 보는 시간보다 이런 흙 보는 시간이 훨씬 많죠. 개체 하나하나를 보는 것보다 네, 이 키우는 과정 자체에 좀 네. 희열을 느끼시는 네, 맞아요. 거겠네요. 즐거움이 없으면 사실 지속하기는 쉽지 않을 거잖아요. 왜냐면 훨씬 그 기간이 네. 길고
그럼 저는 모르겠어요. 좀 묻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. 그게 힘들거나 뭐 그렇지 네, 않고 그러진 그게- 않아요. 이 친구는 암컷이에요. 애벌레도 귀여워요. 그럼요. 이게 이제 수컷 좀 28g, 와. 29g 이후에 더 크게 자라기 위해서 더 큰 병으로 옮겨주고 톱밥도 갈아주는 거죠. 이 톱밥에 뭔가 먹이를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네, 그쵸. 아무래도 먹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. 가장 먹기 좋은 타이밍에 먹을 수 있게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. 그럼 성충은 밥 잘 먹어도 더 안 크나요? 네. 번데기 상태에서 우아를 마치고 나서부터는 사이즈가 커지거나 줄어들지가 않아요. 그냥 그 상태로 이제 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. 여기 한 통에 거의 한 마리씩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애벌레 통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애벌레들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어떤 벌레들인지 모르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런 라벨지 같은 거를 붙여서 저희는 좀 식별을 하고 있어요. 인라인 누대라고 하는 근친 누대라고 부르거든요. 그래서 네네네. 근친 누대보다는 아웃라인이라고 해서 각각 다른 라인끼리 섞고 그런 작업을 나중에 하기 위해서 좀 구분을 해 놓는 거죠. 유전이 되는 형질도 있고 유전이 안 네. 되는 형질도 있고 네, 그런가요? 맞아요.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거를 좀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. 눈엣치나 아니면 네. 턱이 휘어지는 거나 이런 표현형적으로 뭔가 다른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얘가 유전이 된다 안 되는 아직 구분되어 있는 사실이 없어요.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이제 그런 개체를 통해서 좀 걔네가 유전이 될 수 있는지 혹은 유전이 안 되는지 것들을 좀 구분을 좀 케이스 분류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. 저 얼마 전에 저희 뇌과학 교수님과 네. 인터뷰를 했었는데 내가 모르던 분야를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새로운 걸 알게 됐을 때 그게 훨씬 더 우리 인간이 느끼는 즐거움이 클 거라고 하더라고요. 이걸 직업으로 하시다 보니 모르던 걸 더 많이 알게 됐고 아직까지 알 게 너무 무궁무진하다고. 네. 그러면 앞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정말 무궁무진. 아까 저기 안에 보니까 그 네. 윤동주의 서시가 한쪽에 아. 붙어 있던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네. 내가 좋아하는 일 즐기면서 네. 경험하면서 살겠다 이런 결국에 의지가 느껴지는.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음. 시이기도 하고요. 키워드가 부끄럼이잖아요.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게 매 순간 정말 후회가 남지 않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생각하고 그렇게 고민하는 것들도 다 제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 제가 뭐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정말 후회가 남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그 순간에 내가 뒤돌아보지 않고 미련 없이 딱 버리고 떠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이 잘 돼야 되는. 여기 인섹트 어바웃에 오시면 이 수많은 사슴벌레들을 보실 수 있고 체험해 보실 수도 있고 감사합니다. 좋은 사슴벌레들도 분양해 가실 수 있습니다. 어디 출강도 나가시나요? 하고는 있는데 수는 적어요. 많이 불러와 주신다면. 태권도 학원. 네네네. 전국의 태권도 학원 관장님 한 번씩 불러주시면 어떻게 보면 덕업일치 요즘에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. 일상생활이랑 네. 일이랑 네. 구분이 안 되는 지경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없으세요? 그게 마냥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즐기려고 그렇죠. 네, 네. 노력을 하고 거기에도 노력을 하고 있고 항상 후회 없게 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을 하고 있을 뿐인 것 같아요. 좋아함이나 이런 즐거움이 떨어지거나 그렇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. 연인 관계로 따지면은 네. 권태기라고 네. 하잖아요. 그 권태기라는 시기가 취미로 할 때는 왔었는데 네. 지금은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어요. 하루 종일 난관에 봉착했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까. 풀어내고 나서도 내가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건가. 계속 이런 생각에 잠겨 있다 보니까 권태기라는 시기를 겪을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결혼을 해버려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니까 연인 사이가 아니고 계속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거기서 오는 또 고민하고 즐거움이 하니까. 또 있을 테니까 자기 분야에 정말 몰입해서 있으면 좀 아이디어들도 계속 샘솟아 나고 그렇게 뭔가 문제에 빠져 있고 해결하고 하는 게 과정은 힘들지만 훨씬 큰 그 도파민이 분비된다고 그런 상황에 지금 계신 것 같네요. 맞는 것 같아요. 네. 저도 생각해 보면은 어려움 많죠. 네. 어려움 당연히 있고 난관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런 거를 결국에는 헤쳐나가고 이겨내고 계속 뭔가 그려보게 되고 그렇죠. 써보게 되고 항상 매사 즐겁고 막 그럴 수만 없고 항상 그쵸. 뭘 하든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네, 그 네. 속에서 의미를 찾고 네. 즐거움을 찾았을 때 정말 재밌는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되게 즐거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. 야, 너는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말아라. 너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. 솔직히 반박은 못 하겠어요. 그렇죠. 네. 내가 선택한 길이고 하고 네. 싶은 거 하는 거니까. 맞아요. 네. 그리고 좋아해서 하니까 네.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
이런 일을 하면 이제 네. 주변에서도 사실 좀 걱정 어린 시선을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. 오시는 손님분들 중에서도 이런 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? 이런 걸로 어떻게 생계 유지가 돼요?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. 제가 거기다가 하고 싶은 말이나 드리고 싶은 말은 솔직히 없어요. 성공을 아직 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실패를 한 것도 아니고 그 과정 중에 있는 거니까 그냥 웃으면서 저는 그냥 먹고 살 정도는 돼요 라고 얘기하고, 특히 가족한테는 조금 더 이제 신경 써서 얘기하려고 하죠. 어쩌다가 근데 네. 이걸 하기 시작하셨어요? 이제 아버지가 장수풍뎅이 한 쌍을 네. 집으로 가져오셔서 네. 키우기 시작했는데, 정말 그 알을 받고 걔네들을 번식을 시키고 네. 그리고 내가 키운 것들이 무화를 맞춰서 딱 하나의 완성품이 되었을 때,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결과물이 되었을 때 보는 네. 쾌감이나 성취감이 좀 엄청난 것 같아요. 이게 단시간 안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. 최소 7, 8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되고 길게는 1년 넘게도 기다려야 되는 친구들인데, 인내와 노력이 많이 필요한 작업들이죠.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해서 이제 어떤 걸 직업으로 가져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도 네. 많이 있을 텐데 부러운 사람일 것 같아요. 그런 분들한테는 저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고 그걸 또 직업으로 했네? 그런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었지 않나. 좋아하는 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지내고 있다 보면은 어느새 어느 순간 다가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를 저는 내가 진짜 좋아한다라는 감정을 몰라서 못 느끼고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생각을 그렇죠. 하고요. 제 친구들도 나는 나중에 어떤 직업을 결정을 해야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은, 야, 너 그거 좋아하잖아. 그거 한번 그쪽으로 진로 한번 결정해봐.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걔네들은 근데 그거는 좀 그냥 내 맞아. 취미지. 내가 흥미가 있어서 하는 거지.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, 보통 진로라고 하면 다들 생각하는 일반적인 직업군들을 머릿속으로 떠오르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렇게 직업으로 될 수 있을까를 네. 잘 연결시켜서 생각을 못 하잖아요. 맞아요. 근데 내가 건축을 좋아하고 이것도 내가 계속 업으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니까 또 이까지 네, 오신 것 같은데, 보시는 분들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네요. 내가 네. 좋아하는 건 있지만 친구분처럼 이건 내가 직업은 아니지. 네. 직업이야 그냥 회사 어떤 회사 들어갈지가 직업이지 이런 건 직업이 아닐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맞아요. 같은데, 그런 생각을 좀 바꿔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은 거기서 즐거움도 느끼고 그게 또 직업이 될 수도 있고, 그렇다 보면 언젠가 뭐 또 좋은 날도 분명히 따라올 거고. 왜냐면 그쵸.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섬세하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야 1mm1mm를 키울 수 있는 건데, 얘들을 그냥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하면 그런 정성과 열정과 그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다음 거를 이제 생각하는 것까지는 안 될 것 같거든요. 네. 과정 자체에 진짜 몰입하고 있고 얘들에게 그냥 푹 빠져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아야 결국은 또 기네스 기록도 깰 수 있고, 그렇게 해서 결과가 따라 나오면 제일 좋은 거고, 안 나와도 지금 만족하면서 사시고 계시니까 그렇죠. 네. 멋지십니다. 혹여나 당장 내일 당장 다른 직업을 갖게 됐다 하더라도 오늘까지 있었던 일만큼은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아름다운 청년입니다. 많이 배우고 아, 갑니다. 네. 저도 오늘 하루 후회 없이 살겠습니다. 그러면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